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민사특별법 나오는데 256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죠. 집합건물법하고 가등기담보법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하고 이렇게 있죠. 보통 이제 각각 한 문제 정도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뭐 두 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 요 세 개의 법은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냥 찍자고 생각하고 접근하세요. 그러니까 맞출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 그럼 마음은 편해. 그렇죠? 대신 이제 쉽게 나오는 것들은 좀 맞추려고 노력은 해보자. 그런 한도에서 공부하는, 그런 한도에서. 먼저 256페이지 집합건물의 흠입 관리 관한 법률에 되어 있는데, 아파트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 아파트는요, 일단 그 구성 부분이 세 군데가 있어요. 내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유 부분, 그죠? 이걸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이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가 구분 소유권이야. 근데 땅이 있지. 이 대지에 관한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복도계단. 이걸 뭐라 그래요? 공용 부분. 여기에도 권리가 있어. 이거를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이라고 그래요. 집합건물법에서는. 주로 공유 지분권이겠죠. 그죠? 여기서 공유 지분권은 집합건물법에서는 의결권에도 해당이 돼요. 뭐에도 해당된다고? 의결권. 그 의결권은 공유 지분 비율인데 그 아파트 전체 바닥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체 바닥 면적분의 나의 면적, 이게 내 지분권이 되고 의결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공유 지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도 계단에 대해서. 두 번째, 집합건물법에서는 집합건물 전체 관리에 문제가 있지. 전체 관리. 내가 사는 곳은 내가 관리 잘해요. 쓸고 닦고 고장나면 고치고. 그렇잖아. 근데 전체 건물 외벽이라든가 공용부문 복도 계단이라든가 뭐 주차장이라든가 요 전체 관리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용부분이라든가 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문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집합건물법이야. 집합건물법은 크게 집합건물의 구성 부분이 뭐고 거기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가, 이게 하나. 두 번째, 특히 공용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가 하나.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복도계단. 세 번째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이게 세 번째. 네 번째가 관리하다 안 되면 어떻게 돼? 네? 때려보시고 새로 져야지. 재건축. 네? 그게 네 덩어리예요. 네 덩어리. 구성 부분 플러스 권리, 공용 부분의 관리, 전체 관리, 재건축 복구. 네 덩어리가. 그 중에 핵심이 요거죠. 공용 부분. 복도 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그런 것들 위주로 조문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1번에 1번. 집합건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아도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 있는가? 있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를 지었어요. 완공이 됐어요. 그 시점에 각 호의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은 사람이 각 호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받은 사람은 그거를 이전 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 원시적으로는 등기 따위 필요 없고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 안 돼 있어도 건물이 완공되면 각 부분에 뭐가 성립한다?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 말이죠. 1번이죠. 자, 2번 공용 부분 사용이라고 돼 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공유물 사용 수익은 어떻게 했죠? 전부를 지분 비율로 했죠. 그럼 여기도 공유죠. 이거 지분 비율로 해야 돼? 용도에 따라. 공용 부분 사용은 어떻게 한다고? 용도에 따라.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공용 부분 사용은 용도에 따라.
부담은 지분 비율. 사용만 용도에 따라. 부담은 지분 비율. 꼭 기억하셔야 돼요. 3번은 공용부분은 시효 취득 안 된다고 우리가 소유권에서 봤고요. 4번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 보존행위 할 수 있는가? 있지. 내가 계단 올라가는데 계단 난간 일부가 떨어져 나갔어. 위험하지. 얼른 내가 고쳐. 그리고 비용은 구분 소유자들에게 부담시키면 되고. 보존은 단독으로 이렇게 되죠. 5번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구분 소유권과 공용부에 관한 물권과 대지 사용권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적으로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5번이죠. 그죠? 자, 2번에 1번은 했고요. 2번이 공용분이라고 돼 있죠. 자, 이 공용분에 관한 이 권리 등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트 등기부를 보면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만 등기가 돼 있지 공용분에 관한 물건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집합건물법 13조 3항에서는 공용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거기 2번 X. 3번은 관리단 집회가 두 개가 있어요. 관리단이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체를 말해요. 뭐 입주자 대표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관리단은 집회가 있어요. 모여가지고 뭐 회의하고 의결하고 해야 되는 게 이게 관리단 집회인데 이 관리단 집회가 두 종류가 있어요. 정기관리단 집회와 임시관리단 집회. 그 중에 정기관리단 집회 하나 기억하자. 이 정기관리단 집회는 1년간 회계를 결산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내에 소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정기관리단 집회예요. 4번 이 공용 부분은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들 지은 거 보면 동마다 1층 현관문에 번호키 달아놨죠. 그러니까 다른 동 사람들은 못 들어가지. 그럼 그 동의 복도 계단은 그 동 사람들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게 명백한 부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는 그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은. 거기 4번. 자, 5번은 자, 아까 제가 복도 계단을 올라가다가 난간이 떨어져 있는 걸 내 돈으로 고쳤어. 이거를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달라고 해야 되겠지. 그게 바로 공용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야. 자, 그래서 내가 그 계단을 수리한 다음에 각 호를 다니면서 돈 달라 그랬어. 달라 할 수 있지. 근데 맨 위층에 있는 분이 내일 주겠대. 알았다. 그리고 내일 왔더니 그 사이에 이사 갔어.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따가 이거예요. 이따가. 그게 5번이에요. 그게 5번이에요. 예? 할 수 있다. 3번에 1번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 결의도 새로 이사온 새로운 소유자에게 형효력이 있고요. 2번 또 나왔죠. 공용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3번은 관리단 대빵이 관리인이에요. 이 관리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서 선임하거나 해임하는데 이때의 관리는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게 아니야. 법인도 됩니다. 관리는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4번에 때려보시고 재건축 결의할 수 있는데 5분의 4 찬성이 필요합니다. 5분의 4. 5번은 재건축 결의가 있어.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고 돼 있어요. 재건축 결의에 참가하지 않거나 반대한 자에게 다시 한번 야 재건축 결의가 됐다.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참가할래? 물어볼 수 있어요. 이때 반드시 서면 촉구하도록 하고 있어요. 구두로 안 되고 증거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딴소리 하거든. 뭘로 촉구? 서면 촉구. 그런데 이 촉구받은 사람이 2달 내에 묵묵부답. 그러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답한 걸로 봅니다. 그게 5번. 반드시 서면 촉구. 그리고 5번 참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참가하지 않겠다.
4번에 1번은 상식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25도 기울어져 있어. 해제해야지. 1번. 2번. 아파트에 뭔가 흠이 있어가지고 벽에서 물이 줄줄 새고 맨날 곰팡이가 쓸어. 이거 어디에 하자가 생길 거가? 우리 집 전유 부분, 옆집 전유 부분, 윗집 전유 부분, 아니면 가운데 있는 공용 부분.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모르지, 뜯기 전에는. 뜯기 전에는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 추정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안 봐도 되는 거고요. 뭐 하자 이런 것들은. 자, 5번. 5번에 1번을 보면 관리인 선임은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 결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구분 소유자, 예컨대 대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이래서 8천 세대가 있어. 그럼 구분 소유자가 적어도 8천 명이야. 이 언제 모여? 못 모이죠. 그러면 서면을 회람시켜서 결의할 수도 있어요. 이걸 모이지 않고 서면 결의하는 거예요. 자, 서면 결의할 때는 어떤 의결사항이든지 5분의 4 찬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결사항이든지 어쨌든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3번은 관리단이라고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가 관리단이에요. 근데 보통의 아파트는 관리단이 관리를 하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하죠. 보통. 그렇죠? 그 관리단이 개입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어쨌든 관리단이라는 단체는 아파트에 이미 당연히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게 관리단이야. 그 관리단의 구성원은 소유자들로만 구성이 돼요. 임차인 안 되고. 다만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대금을 전부 납입을 했고 현재 그 아파트에 살곤 있으나 분양회사의 사정 등으로 아직 구분소유권을 이전 등기 받지 못한 사람. 그럼 나는 아직 구분소유권 취득 못했지. 못했지만 관리단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판례야. 그래서 원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로 구성된다 그랬지. 그런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관리단도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번입니다. 관리단 구성원이 되고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5번은 관리단 재산만으로는 전부 못 갚으면 연대해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지분 비율로 부담해야죠. 그죠? 뭔 연대야? 지분 비율로. 6번에 관리단의 관리인을 감시하기 위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관리단에. 2번 봤죠? 정기관리단 집회. 3번도 봤죠? 구분소유자 아니어도 되고요.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고요. 4번 관리는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 해임한다 그랬죠? 예외. 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 거기 4번. 각 구분소유자가 해임을 법원에 청구. 그 다음에 5번은 관리위원회 위원이라 그랬죠.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에 준다 그랬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 점유자 안 됩니다.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는 거야. 거기에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라고 돼 있죠. 이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에는 구분 소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임차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 전유 부분을 점유한 자라고 하면 안 돼요. 구분 소유자 중에서라고 해야 됩니다. 7번에 2번 서면 결의로 재건축 결의할 수 있죠. 3번은 저당권에서 봤죠.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이라고는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의 사용권에도 미친다. 자, 4번 관리단 집회라고 돼 있죠? 소집 절차가 있어요. 관리단 집회 소집일 일주일 전에 관리단 집회 소집일이 있어. 그 일주일 전에 구분 소유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소집 절차야. 근데 이걸 생략하고 소집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전원동의. 무슨 동의? 전원동의. 거기 4번. 자, 5번. 판례인데요. 갑이 관리비를 연체했어. 그 상태에서 아파트를 팔았어.
자, 이때 갑이 체납한 관리비 승계할까요, 안 할까요? 네, 나눠야 돼요. 자, 우리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전유 부분 관리비가 있지. 공용 부분 전기료 같은 거 있죠. 나눠서 분리부가 되지. 네, 이때 갑이 체납한 관리비 중에서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아요.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만 승계해.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는 승계하진 않고요.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만 승계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 다음에 이 체납 관리비에 연체료 붙지요. 이거 승계해, 안 해? 이거는 승계하질 않아요. 을이 연체한 게 아니니까. 결국 공용 부문 체납 관리비만 승계.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만 승계. 잘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5번. 따라서 연체료는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8번에 1번은 전유 부분의 뜻, 2번은 대지 사용권의 뜻. 이렇게 되죠. 3번 또 나왔죠. 전원동의로 소집됐죠. 소집 절차 거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소집 절차에서 통지하지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지. 잘 생각해보세요. 전원동의 받아서 소집했으니까 소집 절차를 밟았어, 안 밟았어? 안 밟았죠. 그러니까 소집 절차에서 통지한 사항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그 이외의 사항도 얼마든지 결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5번 대지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5번 대지 분할 청구 못한다. 됐죠? 9번의 기억. 공용부분 어떻게 사용하라고? 용도에 따라. 니은 공용부분하고 물건의 득실변경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아, 기억 니은 잘 나오죠? 지금 잘 나오는 거 몇 가지 체크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드린 거 크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그죠? 다 상식적인 거잖아. 그런 것들 딱 기억하시면 돼요. 10번 5분의 4결이 필요한 거 뭐죠? 재건축결이라고 돼 있죠. 다음 페이지 재건축결이 또 나왔죠. 몇 분의 몇? 5분의 4. 끝이야. 이 정도야. 집합건물법이 나와봐야. 그래서 그 뭐 하자 담보책임 이런 거 뺀 나머지 지금 체크해드린 몇 가지 지문들 올해 만약에 집합건물법 문제가 나오더라도 지금 체크해둔 그 범위 내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정도만 체크하시죠. 아시겠죠?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262페이지. 1번하고 2번, 1번 보세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라고 돼 있죠. 청산 절차가 뭐예요? 변제기 후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겠다고 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몇 달을 기다려달라. 2달 기다려라. 이게 청산 절차예요. 그리고 나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봅니다.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돼요. 1번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자, 갑소유 A 토지 101호라고 할까요? 여기에 가등기권자 을이 있는데 이 101호가 누군가에서 경매가 신청이 됐을 때 경매법원은 얘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권순위 보존가등기인지를 구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얘한테 물어본다 그랬죠.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네가 담보가등기라면 채권액을 신고해. 안 하면 너는 배당해 줄 수가 없어. 아, 채권액을 신고도 안 한 놈을 어떻게 배당을 해줘요. 그죠? 그게 3번. 당연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101호를 누가 사용수익하는 거예요? 갑이. 그죠? 이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용수익은 여전히 누가 한다? 갑이 한다. 즉 설정자가 한다. 이렇게 되죠. 4번이죠. 그 세 가지 지문 정도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2번. 또 나왔네요. 1번.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었을 때 설정자가 목적물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거죠. 그죠? 그 1번이죠. 귀속 청산 절차. 이게 귀속 청산 절차야. 실행 통지한다 그랬죠? 자, 통지 내용이 뭐였지? 청산금.
자, 채권자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통지하는데 이때 이 청산금 첫째 주관적 평가액이어도 무방하다. 두 번째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해라. 세 번째 채권자는 지가 통지한 청산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다툴 수 없다. 세 가지. 그게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 아까 1번하고 연결시켜서 다시 보세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라 그랬죠. 그 다음에 통지하고 2달이 지났어. 그럼 무효던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그게 3번. 그래서 X. 4번 통지사정다방이 여러 명이라면 한 놈도 누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놈도 누락하면 안 된다. 4번까지. 5번은 몰라도 되고. 자, 3번. 가등기 담보도 경한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려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소비대차 채권, 즉 빌린 돈이 있어야 돼. 근데 1번에 뭐라고 했어요? 공사대금이라고 돼 있죠.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은 청산 절차가 끝났죠. 청산 절차가 끝났다는 건 누가 소유권 취득했다는 거예요? 을. 그래 과실도 누가 취해? 을. 3번 가등기 담보법은 귀속 청산만 되지요. 처분 청산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귀속 청산만. 그 다음에 4번 채무자가 돈 갚는 것과 가등기 말소는 동생관계 아니에요. 예? 이거 우리는 동시 이행함의권에 봤잖아.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라고. 뭐 가등기라고 달라? 똑같지? 예?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담보 가등기 후 저당권자니까 후순위 권리자죠. 이 후순위 권리자가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있을 때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자신의 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조문이라고 했습니다. 5번이죠.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4번, 1번. 아까 다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목적물에 경매가 신청이 되면 경매법원은 얘한테 물어본다 그랬죠. 그 말은 이게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는 등기부 표시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을에게 물어봐서 을의 대답을 가지고 구별하는 거야. 즉 당사자 의사 해석으로 구별하는 거야. 당사자 의사 해석. 1번 틀렸죠. 2번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하라. 그죠?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하라. 그 다음에 청산금은요. 통지 당시 목적물 가액이 3억. 네? 이 101호 목적물 가액이 3억. 그 다음에 을이 받을 돈 1억. 플러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 5천. 요거 빼라 그랬죠? 그거예요. 청산금은 목적물 가액에서 채권을 빼야 되는데 그 채권에는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도 포함시켜서 빼라. 이렇게 되죠. (4번) 통지한 청산금은 주관적 평가액이어도 된다 그랬죠? 통지 자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4번 틀렸고요. 5번은 몰라도 되죠. 통지 후에 수취는 채권자가 아니 청산 절차가 끝났을 때 과실을 을이 수취하는 거죠. 통지만으로는 소유권을 을이 취득 못하잖아. 그러니까 틀렸죠. 옳은 거 3번. 5번 같은 건 몰라도 되고요. 6번 갑은 을의 엑스토제된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을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자, 을 소유 땅에 담보가등기권자 갑이 있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갑은 경매할 수 있죠.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예? 경매가 되면 얘는 배당받고 소멸합니다.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3번 갑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 청산 절차. 그죠?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변제기 도래 전에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5번 청산기간 전에 을이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넣었어요. 다시 한번 이게 경매되면요. 얘는 저당권은 똑같아. 배당받고 소멸. 본등기 따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7번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소유 땅에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갑이 가등기가 있고요. 여기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또 떡 있어. 이렇게. 1번 을이 돈을 갚는 것과 갑의 가등기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2번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 마쳤네. 즉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 무효. 3.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2달 내에 을이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팔아먹었어. 그래도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찍소리 할 수 없다. 청산금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다. 자, 4번 병은 후순위 권리자죠. 다시 한번 청산기간 내하나요 경매할 수 있다. 청산기간이 지나면이 아니에요. 청산기간 내하나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은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 위한 경매라고 돼 있지. 경매가 됐으니까 갑의 가등기권은 소멸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옳은 거 2번. 8번 을은 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 땅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갑명의로 이전 등기 마쳤다. 자, 갑이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양도담보죠. 네. 똑같아. 가등기 담보하고 양도담보하고 똑같아요. 그 후 병은 X토지를 사용식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후순위 권리자 임차인 병이 있는 거예요. 갑의 양도담보권이 있고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후순위 권리자예요, 얘는. 1. 갑은 채권 변제기 전에도 병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 아니죠? 가등기 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수익은 얘가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임차인과 얼마든지 임대할 수 있고 차임은 과실이죠. 과실은 얘가 수취해야지.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즉 자신이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 병에게 X토지를 달라 할 수 있죠. 병은 후순위 권리자니까 찍소리 못할 것이고요. 자, 3번 을의 폐담보 채무가 이행지체에 바쳤을 때 갑은 청산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4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의 양도담보권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소유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양도담보권은 당연히 소멸하겠죠. 5번 만약에 갑이 선의의 정에게 팔아먹었어요. 자, 갑이 지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된 걸 기회로 선의의 정에게 팔아먹으면 일단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정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거, 틀린 것은 1번. 9번.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했다. 갑이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을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청산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어요. 청산 절차를 거쳐서. 1번 갑은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야 되고 2번 갑은 통지하면 자기는 이걸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갑이 통지한 청산금을 을과 합의해서 확정시킬 수 있고 자 4번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경과할 리가 없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겠죠. 본등기 청구도 안 될 것이고 자 5번 을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청산기한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본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정당하게 평가된 걸 받을 때까지 본등기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10번 갑은 을로부터 1억을 빌리면서 자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병으로부터 2억을 빌리면서 다시 양도담보를 정하고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 소유 땅에 1번 저당권이 먼저 있고 2번 양도담보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소유권 등기가 병에게 되어 있을 뿐이야. 소유권 등기가 병에게 되어 있지만 이건 양도담보권이에요. 그러니까 1번 저당권과 2번 양도담보권이 있는 상태예요. 1번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요. 갚으면 저당권 소멸하죠? 말소 청구할 수 있지. 이건 당연한 거고. 2번 병이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서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양도담보권이 뭘로 바뀌어요? 소유권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양도담보권은 소멸하겠지. X 건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그럼 당연히 양도담보권은 소멸하겠지만 채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채권은 소멸할 리가 없지요. 두 번째, 가치 변형물이 남으면 양도담보권도 소멸하지 않겠지. 이렇게 됩니다. 채권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그죠? 담보물이 멸실됐을 때 채권도 소멸하면 돈 갚기 싫은 사람은 담보물 부시면 되겠네? 에? 안 되겠지. 4번 을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X건물이 정에게 경매가 됐어. 그러면 이 두 놈은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소멸. 선이 무가 소유권을 지켰어. 병이 무한테 팔아먹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무가 소유권 취득하지요. 따라서 갑은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틀린 거 3번.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11번 을은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 건물의 갑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역시 양도담보. 양도담보 1. 화재로 홀랑 탔고 화재 보험금이 남았어. 가등기 담보권이든 양도담보권이든 다 뭐하고 똑같다. 저당권. 따라서 물상대위 할 수 있다. 물상대위 할 수 있다. 1번 X. 갑이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소유권에 기초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뭔 소리야? 담보권자가. 그죠? 저당권자하고 똑같고 저당권자 등은 반환 청구권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갑은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잖아. 청산 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하지.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3번 갑의 담보권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건물. 갑이 담보권을 실행하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내놔 할 수 있는 거지. 임차인은 후순이니까. 그죠?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부당이득은 청구해요? 못해요? 못하지. 갑은요, 담보권을, 지금 갑이 소유권 등기가 돼 있지만 양도담보권이잖아. 근데 담보권을 실행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 그러니까 후순위자에게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현 상태에서는 설정자가 사용 소유권이 있는 거고, 따라서 설정자와 임차한 사람은 정당한 임차인이니까 담보권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지. 지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5번 갑이 선의의 정에게 팔아먹었어. 선의의 정은 소유권을 취득해. 그러니까 정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갑과 을의 명의상 약정에 따라서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사가지고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갑과 을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고 을이 병과 매매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 계약 명의신탁이죠. 그렇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상 약정은 무효라 그랬죠. 무효, 이건 일단 무효라 그랬어요. 기억, 탈세 목적, 니은, 묵시적, 디귿, 을명의 등기가 소유권 이전 증권권 보전 가등기 다 부실법 적용된다. 그죠? 명의상 약정 자체가 무효란 말이지. 갑과 을 사이에 뭐 종중, 법률은 배우자, 종교단체, 그 다음 무슨 뭐 상호명의 신탁, 신탁법상 신탁등기 이런 거 없지. 담보가 등기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적용된다 이렇게 되죠. 다 적용된다.
2번 갑은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이 배우자 을과 약정에 따라서 자신 토지를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탈법 목적이 없죠. 갑은 배우자 을과 명의상 약정을 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번은 탈법 목적이 없지. 3번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번은 부실법이 적용 안 돼. 3번은 부실법이 적용돼. 뭐 어떤 차이가 있냐? 명의상 약정과 등기에 대해서 만약에 탈법 목적이 없어서 부실법이 적용이 안 되면 유효 이렇게 돼요. 유효. 문제는 이게 유효라 하더라도 대내적 소유권은 갑을 사이의 소유자는 갑. 반면에 대외적 소유자는 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을이 정에게 팔아먹으면 정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반면에 3번처럼 부실법이 적용되면 이거 무효, 그냥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예요.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요. 하지만 정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정은. 을과 그래요. 이렇게 유효냐 무효냐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약간 달라지죠. 2번에 1번. 왼쪽이죠? 2번에 1번 요거잖아. 탈법 목적이 없으니까. 그럼 대내적 소유자는 누구예요? 둘 사이의 소유자는 누구야? 갑. 따라서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갑을 사이의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갑. 따라서 갑이 이걸 팔았다. 타인 물건 매매가 아니라 자기 거지. 그게 2번. 타인 물건 매매라 할 수 없다. 3번 정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해. 정, 대내, 대외. 대내는 갑을 사이. 대외는 다른 사람. 정은 대외.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갑은 직접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없다.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 을이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요놈이 적극가담이란 말 나오면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 이렇게 되겠죠. 5번 병이 을과의 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인정등기를 마쳤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3번은 탈법 목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명의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권은 갑. 따라서 1번 갑은 을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지. 그죠?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2번이 문제인데요. 명의상 약정 해지라고 돼 있죠? 해지라고 돼 있지? 그런데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요. 유효한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유효한 계약.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유효한 계약만 해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무효인 약정은 해지가 안 돼요. 안 돼. 따라서 무효인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는 없어요. 공식처럼 생각해 주세요. 2번은. 자, 을이 점유하고 있죠? 수탁자의 점유지? 타주. 다시 한번 소유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갑. 따라서 을의 점유는 무슨 점유? 타주. 을이 병에게 넘겼어.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자, 5번. 을이 병에게 넘겼다가 다시 넘겨받았어. 안 되죠? 병에게 넘기면, 병을 얘라고 생각하세요. 병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거고, 다시 을에게 팔으면 을은 다시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때는. 얘 때문에 이게 카바되는 거야.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4번. 탈법 목적이 없는 법률은 배우자의 명의시탁 허용되죠.
사실혼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기억 X.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돼 있죠. 상호 명의신탁은 그 명의상 약정을 해지하여 나눠야 돼. 공유물 분할 따위는 허용되지 않아요. 상호 명의신탁은. 니은. 디귿.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뿐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야.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되질 않아요. 리을.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팔았어.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제 여기서 잠깐만 쉬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나가니까. 야, 쉬지 말고 빨리 끝내라, 이 자식아. 아니, 잘 한번 생각하세요.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는데, 친구 을하고, 명의상 약정을 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어. 근데 이때 갖고 와는 진짜 매매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가장매매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가장매매하고 명의신탁하고 어떻게 구별을 해? 다시 한번.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는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 을의 이름을 빌려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어. 이거 우리 민법정직에서 허위표시고 가장매매였잖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로 보면 명의신탁이야.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 구별 안 돼요. 구별이 안 돼. 대한민국에서 요거를 구별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 있어요. 대법관.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냐면 우리 이게 가장매매라면 을과 거래한 병은 선의만 보호되죠. 그죠? 가장매매라면. 이게 명의신탁이라면 병은 선, 악불문하고 보호되죠. 이걸로 구별해요. 우리 대법원은. 병을 악의라도 보호하고 싶어. 그럼 명의신탁으로 봐요. 병을. 근데 병을 선의만 보호해야 될 것 같아. 그럼 가장매매로 가요. 그래서 똑같은 걸 어떨 때는 가장매매로 보고 어떨 때는 명의신탁으로 봐요. 대법원이. 그러니까 우린 구별을 못해. 그럼 문제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서 나와요. 가장매매로 나오거나 명의신탁으로 나오면 이렇게 구별을 딱 해서 나와. 이미 구별이 돼서.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별 못해요. 저도. 문제로 구별하면 돼요. 어쨌든 가장매매라면 병은 선의만 소유권 취득하고요. 명의신탁이라면 병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 자, 5번은 됐고 6번도 됐고 한 장 넘겨봅니다. 자, 7번. 갑은 을과 명의상 약정을 했고 갑은 병소유 땅을 샀어요. 그렇죠? 8번도 갑은 을과 명의상 약정을 했고 갑이 명소유 땅을 샀어요. 9번도 갑은 을과 명의상 약정을 하고 갑은 병으로부터 땅을 샀어요. 그죠? 그러니까 7번, 8번, 9번은 공통적으로 갑이 을과 명의상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갑이 병하고 매매를 한 거예요. 그죠?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갑이 을과 명의상 약정을 했고 그 다음에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병에게 부탁해서 등기를 이렇게 넘겨주라. 3자가 명의신탁이죠. 3자가 명의신탁이에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매, 유효. 이걸로 문제 푸는 거예요. 갑을 간의 명의상 약정, 무효, 을등기, 무효, 그러나 갑병, 매매는 유효. 이거 갖고 문제 푸는 거예요. 자, 7번. 을은 갑에게 X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어떻게 청구해, 얘가? 얘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소유자는 얘야, 지금. 얘가 소유자예요. 등기가 무효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갑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을이 갑에게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런 소유권도 없는데. 2번 갑병 매매는 유효라 그랬죠?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3번 병이 소유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을에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4번 갑을 사이에는 무효인 명의상 약정만 있죠.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등기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이 이렇게 준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갑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체가 없어요. 아시겠죠? 보세요. 갑이 이렇게 뭐 준 게 있나? 갑이 이렇게 뭐 준 게 있어 없어? 뭐 준 게 있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준 게 없는데 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따라서 4번, 5번 다 틀린 거죠. 옳은 거 1번. 8번. 똑같아요. 이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야? 병이죠. 1번 틀렸죠. 자, 2번은 해지라고 돼 있죠. 무효인 약정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따라서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있다 X. 그랬죠. 또 나왔네. 3번 갑은 이렇게 준 게 없다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니까. 4번이 옳은 지문이죠. 병이 소유자야.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갑과 을이 법률 아니야 사실혼이라네? 무효죠. 그러면 법률혼일 때만 엔드 탈법 목적이 없을 때 유효라고 그랬어요. 사실혼이야. 그러니까 무효 이렇게 되죠. 9번 갑을 사이 명의상 약정은 무효죠. 또 나왔네. 2번 갑은 을에게 뭐 준 게 없다니까. 뭘 준 게 있어? 없다니까. 마음을 줬나? 없지. 자, 갑은 병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갑은 병을 대신하여 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번, 11번은 10번 보면 갑은 병의 땅을 취득하고자 을과 약정을 맺고 을에게 돈을 줬대. 갑은 을과 명의상 약정을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돈까지 줬대. 그래서 을이 병과 매매를 한 거야. 그죠? 그게 10번이야. 그런데 10번은 봤더니 세 번째 줄 모르는 병이래. 얘가 선이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계약명의 신탁이지. 거기다 병이 선이지. 그러면 약정은 무효지만 매매하고 등기는 유효하고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이게 10번이에요. 그럼 1번 X2지 소유자는 을이다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갑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무효. 갑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뭘 인정해버리면 부실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을 가지는 걸 전제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무효. 을이 소유자야. 따라서 2번 무효. 3번 이 구질구질한 놈이 또 정과 명의신탁을 했어. 이것도 무효. 을이 정에게 등기를 넘겨줬어. 이것도 무효. 다 무효. 그렇잖아요. 3번 보세요. 갑이 을 및 갑의 친구 정사에 새로운 명의상 약정을 해서 이 새 명의신탁도 무효. 그죠? 을이 정에게 넘겨준 등기도 무효. 네? 등기도 무효. 을이 갑의 아들이래. 무효. 아들이면 뭐? 부실법 적용 안 한다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법률은 배우자 사이에서만. 따라서 무효. 그 다음에 5번은요. 만약 을이 명의신탁 사실 아는 병과 계약에 따른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 이거 뭘까요? 이거 뭘까요? 이거 5번 을의 대리행위. 아니 우리 대리에서 을은 병과 계약을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그랬죠. 그 본인을 위한 것이 뭐예요? 효과를 갑에게 귀속시킬 의사표시잖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매수는 했지만 얘가 매수인이고 얘는 매수인의 대리인이 된 거예요. 결국 이거지. 신탁자가 매수인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계약 명의 신탁이 아니라 뭐예요? 삼자가 명의 신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삼자가 명의 신탁이 되는 겁니다. 11번 갑은 친구가 계약 명의 신탁을 약정했고 그 사자를 본 병은 을과했다. 알고 있대. 얘가 악의래. 얘가 악의래. 그러면 매매도 무효, 등기도 무효, 소유자는 병 이렇게 되죠. 그죠? 약정은 무조건 무효고 그 다음에 병이 악의니까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고 따라서 소유자는 여전히 병. 그죠? 1번 X. 자,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로, 매매도 무효인데, 뭘 근거로, 뗐어, 가서? 나 등기 넘겨주세요. 이렇게. 3번, 을이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어. 지금 얘가 소유자예요. 그죠? 얘가 소유자니까 얘는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을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면 병은 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을이 이 등기를 말소하는 것과 병이 대금을 반환하는 건 동시행 관계란 말이죠. 왜? 계약이 무효고 서로 받은 거 돌려주는 관계잖아. 부당이득 반하는 관계란 말이죠. 4번 을이 정에게 팔았어요. 정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죠? 자, 정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누가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얘가 정한테 팔았어요. 정 소유권 취득해요. 그럼 누가 소유권 상실한 거야? 병이죠. 병에 대한 침해가 되는 거죠. 병 소유권을 침해한 거죠. 그죠? 자, 지금 이 문제는 병이 악의일 때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럼 병이 소유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지문들입니다. 12번 갑과 을은 명의상 약정을 통해서 병소유 건물의 등기를 을 명의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은 갑이 건물을 매수했죠. 그러니까 이거지. 삼자가 명의신탁. 갑이 매수했고 등기는 막바로 을로 이거죠. 삼자가 명의신탁이야. 여전히 병이 소유자고 병은 갑에게 등기 의무를 부담하지요.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1번이죠. 2번은 몰라도 되고요. 3번 을에게 X건물을 매도한 병이 갑을 간의 명의상약정에 대해서 선이야. 자, 삼자가 명의신탁이든 계약 명의신탁이든 병이 선이든 악이든 명의상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렇죠? 명의상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3번 틀렸죠. 4번은 을에게 X건물을 매도한 병. 자, 3번도 4번도 을에게 X건물을 매도했으니까 계약명의신탁이죠. 그죠? 계약명의신탁이야. 그런데 병이 명의상약정 사실을 알아. 그러면 병이 악의야. 그럼 병이 소유자야. 따라서 병은 을 등기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5번은 갑을 간이 법률상 부부고 위법 목적이 없어. 그러면 약정 유효. 유효니까 해지를 원인으로. 자, 보세요. 약정이 유효하니까 소유자는 누구야? 갑이야, 갑. 그렇잖아요. 법률행위고 탈법 목적이 없으니까 이거야, 이거. 따라서 갑이 소유자야. 그리고 약정이 유효야. 유효니까 해지를 원인으로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자, 13번 경매. 14번 경매. 이렇게 되죠. 갑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소유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갑은 을소유 물건이 경매가 되는데 병에게 매수 자금을 줬어. 그래서 병이 을로부터 경락을 받았어. 이렇게 되죠. 이 경우라면 계약명의 신탁이고요. 을의 선악을 묻지 않고 경매, 유효, 등기, 유효 이렇게 되죠. 을의 선악을 묻지 않고. 그죠? 자,
자, 각과 병은 무슨 명의 신탁이에요? 계약 명의 신탁. 니은 간명 명의상 약정 사실을 을이 알았든 몰랐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리고 갑은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준 돈 돌려줘. 소유권은 병이 취득하는 거고, 갑은 병에게 뭐 돌려달라? 돈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은 기억 디귿 2개. 자, 마지막 대망의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소유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들과 약정을 맺고 사람 또 바뀌었어. 이 개짜증나. 또 그래야 돼. 사람 좀 통일시키지. 병소유 X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들과 약정을 맺고 을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대금을 완납했다. 을명의로 등기가 맞춰졌다. 다시 한번 병의 선악을 묻지 않고 경매유효, 을등기유효, 을이 완전한 소유자. 그죠? 명의상 약정은 그냥 무효. 명의상 약정은 무효. 1번 갑은 을에 대해서 건물 말소 등기 청구,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이 없죠. 자, 다 갑이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뭐? 갑이 을에게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뭐? 예? 뭐? 돈 돌려달라 이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래서 2번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갑이 을에게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돈 돌려달라. 돈 돌려달라. 3번 경매니까 병의 선악을 묻지 않고 을은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3번이 답이네. 자, 4번. 갑이 X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이때 갑이 내 돈 돌려달라를 근거로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없다.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 행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근거로는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과 매매 계약을 했어. 갑이. 타인 권리 매매죠. 을이 소유자잖아. 타인 권리 매매지. 타인 권리 매매 유효 무효? 유효. 타인 권리 매매 유효. 따라서 5번 X. 옳은 거 3번.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부실법과 집합건물법부터 여기까지 문제를 지금 한 10년, 10몇 년 동안 출제된 거 봤는데 크게 어떤 기본 틀을 벗어나는 지문들은 거의 없죠. 그렇잖아. 그래서 요걸 지금 굳이 꾸역꾸역 풀어드린 이유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도 요 정도 범위에서만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한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이 교재 나온 거 복잡한 거 막 머리 싸매고 알 필요가 없어요. 이 특별법 3개 있는 문제는 아시겠죠? 요 정도 수준 나오면 몇 번 풀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죠? 아니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은 몇 번 훈련하면 비슷한 문제를 몇 번 훈련하면 여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